안녕하십니까, 안대훈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뭐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본어 책들이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옛날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일본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좀 그 뭐라 그러지, 학습을 본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어느 서점에 가서 아무 책이나 고르셔도 대부분 목적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 교재는 대부분 초급하고 중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급하고 중급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그냥 서점에 가셔서 원하는 책을 고르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런 그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 초급을 벗어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초급 상태로 6개월 이상 일본어를 공부하시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으시고,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언어학습 소질이 잘못됐거나 정말 저하고 개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론의 그 틈에선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6개월 이상 공부했는데 초급을 못 벗어났다? 그러면은 너무 바빠서 공부를 못하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공부를 못한 분을 제외하고 6개월 이상 못 벗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 공부를 잘못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책 탓하지 마세요. 그냥 방법론의 잘못이고요. 제일 그 차이가 뭐냐? 일본어를 공부해서 그 다음에 뭘 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일본어를 공부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시작하신 것이 이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조금 뭐 속된 얘기로 일본인 여자친구가 가지고 싶다라도 상관이 없고요. 일본에서 나오는 뭐 만화가 보고 싶다, 일본에서 나오는 잡지를 읽고 싶다, 일본에서 나오는 책을 읽고 싶다, 뭐든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통역해 주는 게 굉장히 싫었던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아했던 책이 그 상실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노르웨이의 숲이죠, 일본어로는. 노르웨이 노모리였는데, 그거 한국어로 읽기가 싫었습니다. 나중에 일본어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면 그다지 좋은 일본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 목표로서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를 가능한 한 일본어로 읽고 싶었다라는 게 처음 공부를 하게 된 계기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거는, 정체기가 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걸 벗어날까 하는 건데, 일단 일본어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일본어 사전 한번 보실래요? 일본어 사전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어휘가 한국어 어휘하고 거의 다 집중이 됩니다.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뭐 반일이신 분들, 무턱대고 그 반일 선동에 그러니까 휩싸이신 분들에게는 또 이 시국에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 하겠지만, 현대 한국어를 현대화 시켜놓은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조선 총독부가 한글 보급 교육을 하기 전까지는 한국어는 현대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조선어를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일본인 언어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초등교육을 도입을 하고, 뭐 그때는 조선 총독부가 생겨가지고 한국어를 체계화시키기 전까지는, 조선어를 어떻게 체계화시키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조선어라는 거는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좀 교육받은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언어는 언제 나왔는가 하면은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었던 조선어 교육, 초등교육 그때부터예요. 그때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의 대부분은 어휘적으로 조선어의 어휘의 대부분은 일본어에 종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일본에서 만든 사전 중에서 영어 사전을 한번 보세요. 화영사전, 영화사전 보시면요, 한국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영어 사전이 동북아시아에서 영어나 네덜란드어나 기타 서양 언어를 번역을 하는데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은 일본의 학계가 예전같이 그 문과에 한해서는 그렇게 반짝반짝하진 않지만,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는 일본의 학계라는 게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 고전을 연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일본 가서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말이 나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분서경해가지고 그 책을 다 태워버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문화혁명 일어나서 공산주의 사상하고, 그러니까 마오이즘이라 그러죠. 모택동주의하고 맞지 않는 대부분의 책들은 전부 다
불태웠거든요. 예, 그랬던 시절인데 그 문화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없어진 책들 중에 상당수가 진짜 없어진 게 아니고 일본 헌책방에 꽂혀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예, 그럴 정도니까요. 예, 문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어느 나라 언어로 논문이 나와도 하루 안에 번역이 뭐 검수까지 끝나는 나라가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요. 최근 들어서 한국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일본만큼은 안 되죠. 그래서 어휘의 대부분은 그냥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하니까 일본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일본 책을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그 책을 읽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전하고 일일이 대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네이버 사전이라는 전자사전에 많이 익숙한데, 가능하면 종이사전 활용해 보세요. 옥편 찾아보실 줄 아시나요? 예, 옥편 찾아서 일본어 한자도 그렇게 해서 찾으시고요. 예. 히라가나 카타카나는 그냥 주어진 교재대로 잘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상해평준화되어 있으니까 할 말이 없고, 네, 일본어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한국어나 일본어나 다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언어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오래 안 걸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 그러면서 뭐 백제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했으니까 뭐 일본의 아버지는 한국이라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얘기는 좀 현대 어휘에 있어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한글이 자랑스럽고 한국어가 자랑스럽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교양 있는 사람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양인의 기준이 프랑스어하고 라틴어가 되느냐잖아요. 그 이유는 영국이 옛날에 프랑스한테 점령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상류층 문화가 대부분 프랑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영어만 하는 사람은 교양인 중에 잘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좀 상류층 학교에서는 라틴어 가르칩니다. 예, 라틴어를 뭐 일상생활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영어를 제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라틴어고, 그리고 가끔씩 독일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말로 성공한 사람 중에는 독일 출신이 꽤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독일어,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 교양인이거든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교양인 하셔야죠.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이 교양인이길 바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리지만, 일본어를 공부를 하는 걸 일본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풍부한 한국어를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언어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데 일본어가 도구로서 유효하다라고 믿으시고, 그 다음은 일본어를 공부한 다음에 배운 일본어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책들에 나와 있는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더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일단 JLPT 1급은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땄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없고,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일본어를 열심히 한 이유는 제가 봤던 책들을 보면 논문이 인용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대학교 들어와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한국 전공서적에 꽤 많은 인용이 일본에서 온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수님들 논문 봐도 일본 책들 인용이 많아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인용된 내용들이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일본어를 대학교에 들어와서 또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공부를 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숨 쉬고 뱉고 하는, 숨을 들였다 내쉬었다 하는 수준의 감각으로 했고, 저에게 한 번도 일본어 공부가 피로감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예, 특히 어른들의 공부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 아니죠. 예,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일단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잊어버리십시오. 어차피 일본어 공부는 공부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교양 있는 사람 되려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의 언어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공부를 하셔도 같은 것에 부딪힐 겁니다.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단어 같은 게 다 라틴어거나 하거든요. 예, 프랑스어에 있는 말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요. 뭐 보면은 그 영어로 된 책도 보면은 et al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게 예, 공저자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고 IE라고 써 있는 게 for example이라는 뜻이에요. 네, it est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it est, it is, this is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영어 문장 중에도 라틴어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영어 문장 중에서도 프랑스어가 그대로 써 있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력서 영어 표현이 뭐죠? 이력서 영어 표현 레주메죠. 레주메 프랑스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외국계 회사 지원하시면 커리큘럼 비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커리큘럼 비타이 이게 다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커리큘럼 비타이 이렇게 읽잖아요. CV라고 읽잖아요. 커리큘럼 비테. 네, 레주메, 커리큘럼 비테 이런 거 다 그 미국에서 쓰는 미국어라든가 영국에 쓰는 영국어 아니고 외래어에서 온 것들입니다. 심지어 라틴어를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요, 라틴어도 그리스어에서 도입된 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라틴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종교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성경 제대로 읽고 싶으시면 영어 성경 가지고 안 될걸요? 예, 나중에 히브리어까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내용하고 번역 내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성경 내용하고 한국어 성경이 다른 경우도 있으면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둘 다 공부해야 되는 게 되고, 뭐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원래 뜻에 점점 더 접근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는 내 모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을 택했다. 내가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시국충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더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뭐 나중에 오셔도 되고요. 오늘 꼭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예, 정리하자면 다시 정리드릴게요. 일본어 공부는 공부도 아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 자체를 잊어버리자. 그리고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걸로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해보자. 이 정도면 결론이 되겠죠? 네, 이렇게 미괄식으로 얘기해야 재생시간이 길더라.